현재 유럽 축구는 점점 더 치열해지고 점점 더 비싸지고 있는 가운데 유망주는 단지 미래의 재능이 아니라 축구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꾸준하게 유럽 전체를 키워낸 나라 중 하나인 포르투갈은 매년 새로운 재능을 배출하면서 유럽 축구가 믿고 투자하는 가장 안정적인 유망주 공급처가 되었는데, 오늘은 포르투갈이 어떻게 유럽 최고의 유망주 생산국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포르투갈은 축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골목길이나 공터 그리고 지역 리그까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포르투갈에서는 축구가 생활이자 언어처럼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 감각만으로 포르투갈이 유럽 최고의 유망주 생산국이 된 것은 아니며, 핵심은 재능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길러내느냐는 구조에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유소년 시스템은 프랑스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모델도 아니고 잉글랜드처럼 리그가 중심인 모델도 아니며, 지역 클럽과 협회 그리고 포르투갈 리그의 빅3로 불리는 벤피카, 포르투, 스포르팅이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의 시작은 아주 이르다고 볼 수 있는데, 어릴 때부터 공을 접한 아이들은 지역 아마추어 팀이나 축구 아카데미에서 기본기를 익히고 이후 지역 연합 리그에 편입되어 포지션 고정 없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경기를 치릅니다. 이러한 철학은 클럽과 협회에 전반적으로 자리 잡혀 있으며, 체계적인 피지컬 관리와 식단 조절 그리고 심리 훈련까지 병행되며 준프로 수준의 환경에서 성장하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특히 포르투갈은 청소년 리그와 성인 리그 사이의 연결고리를 매우 자연스럽게 설계해두고 있는 곳인데, 15세 이하부터 23세 이하까지 연령별 리그가 활성화되어 있어 선수들이 각 성장 단계마다 실전 감각을 유지할 수 있으며, 프로 2부나 3부 리그에서 10대 후반 선수들이 정기적으로 출전하고 있죠. 이렇게 실전 감각을 갖춘 유망주는 곧바로 리그 1군에 데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 이는 다시 유럽 빅클럽의 레이더망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포르투갈은 유럽 상위 리그 가운데 중계권 수익과 관중 수가 가장 작은 편에 속하는데, 프리미어리그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고, 심지어 리그앙이나 에레디비시와 비교를 해봐도 경제적 파급력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은 오히려 그 경제적 한계를 축구 모델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유망주 육성과 이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벤피카, 포르투, 스포르팅은 포르투갈 리그의 빅3로 불리며 항상 우승 경쟁을 펼치는 팀들이지만, 그들의 핵심 수익원은 리그 성적이 아니라 선수 이적료입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유럽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기록한 팀 중 하나가 벤피카로, 펠릭스 디아스, 에데르송 누네스 등 이들이 배출한 선수들은 모두 1군 무대에서 빠르게 실전 경험을 쌓은 후에 3년 내로 빅리그에 진출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이적료가 발생했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포르투갈은 유망주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팔기 위해서 키운다는 점으로,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포르투갈 리그 전반에 빠른 실전 투입 문화를 정착시키게 됩니다. 10대 후반의 선수가 1군 무대에 출전하는 일은 포르투갈에서는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며, 그것은 곧 클럽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 포르투갈 리그는 젊은 선수들에게 다른 리그들에 비해 빠르게 출전 기회를 주는데, 경험보다는 그들의 가능성을 믿고 미숙함보다 성장 속도를 택하는데, 이러한 철학은 감독과 클럽 그리고 팬들까지 공유하고 있죠. 이러한 문화 속에서 성장한 유망주들은 자연스럽게 실전에서 성장하는 법을 익히게 되는데, 이는 연령별 대표팀 경기나 청소년 리그가 아니라 많은 관중들이 있는 프로 무대에서 경험치를 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르투갈 유망주들이 유럽 무대에서 유난히 담대하고 침착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실전 중심의 성장 구조 덕분입니다. 포르투갈 유망주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단지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를 넘어서 곧바로 팀에 투입할 수 있다는 신뢰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스카우터와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전력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포르투갈 선수들은 다른 리그의 유망주들과 비교했을 때 유럽 무대에서 이토록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일까? 그 핵심에는 포르투갈 리그 특유의 전술 다양성과 실전 밀도가 있는데, 포르투갈 일부 리그의 전체 팀 수는 많지 않지만 전술적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은 리그입니다. 상위권은 점유율 중심의 빌드업 축구를 구사하고, 중위권은 전환 속도가 빠른 카운터 전술을 선호하며, 하위권은 라인을 내리고 수비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어린 선수들은 다양한 전술에 노출되고 각기 다른 유형의 경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포르투갈 유망주들은 리그 하나에서 마치 3-4개의 스타일을 동시에 경험하며 성장하는데, 이는 단기간에 전술 이해도와 응용력이 올라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가장 언어 적응력이 뛰어난 국가 중 하나인데, 자국어인 포르투갈어는 스페인어와 프랑스어와의 유사성이 높고, 청소년 시절부터 영어 교육이 병행되는 교육 시스템 덕분에 선수 대부분이 이적 후 언어 장벽 없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죠. 문화적으로도 포르투갈은
라틴 문화권이면서 동시에 유럽적 질서에 익숙한 국가이기 때문에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심지어 잉글랜드 무대에서도 특정 국가색의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유망주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이적을 전제로 성장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포르투갈 빅3 유스팀에서는 단순히 리그 우승보다 유럽 진출을 목표로 하는 커리어 설계를 전제로 훈련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합쳐지게 되면 포르투갈 선수는 단지 유망한 선수가 아니라 이적 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자산이 되기 때문에 유럽 빅클럽들이 포르투갈 유망주를 선호하곤 하죠. 포르투갈 유망주 이적 성공률이 높은 데에는 리그와 시스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에이전트입니다. 축구에서 에이전트는 단순히 계약을 중개하는 존재가 아니며 선수의 커리어를 설계하고 소속 클럽과 이적 시장 사이에서 전략을 조율하며 때로는 감독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포르투갈에는 이러한 구조를 누구보다 일찍 효과적으로 활용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조르제 멘데스입니다. 멘데스는 단순한 슈퍼 에이전트가 아니며 그는 포르투갈산 유망주를 유럽 축구에 브랜드화시킨 인물로 호날두, 베실바, 펠릭스 조타 등 지금 유럽 무대에서 활약 중인 수많은 포르투갈 선수들이 멘데스의 네트워크 안에서 성장하고 이적해왔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국경을 초월하는데 맨유, 울버햄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AC밀란 등 여러 빅클럽들이 그의 손을 거쳐 선수를 영입하곤 했죠. 그렇다고 에이전트가 멘데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포르투갈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빅3 유스팀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스페인, 프랑스, 잉글랜드, 이탈리아 구단들과 장기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모든 흐름은 단순히 좋은 선수를 배출하는 나라와는 차원이 다르며 선수를 유럽 축구 산업에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으로 그것이 바로 포르투갈이 가진 또 하나의 강점입니다. 포르투갈 유망주를 이야기하면서 호날두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는 단지 축구의 전설적인 선수로서가 아니라 포르투갈 유소년 시스템 전체의 기준점이자 목적지로 남아있는 인물입니다. 2003년 스포르팅에서 1군 무대를 밟은 18세의 소녀는 맨유로 이적하며 유럽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곧바로 세계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는데 그의 커리어는 골든보이에서 월드클래스를 지나 시대를 정의한 선수로 완성되었고 그 모든 과정은 포르투갈 축구 시스템 위에서 시작되었죠. 호날두 이후에도 수많은 선수들이 그를 따라 유럽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그 흐름이 한 세대에 멈추지 않았다는 점으로 이는 곧 호날두의 성공이 개인의 커리어로 끝나지 않고 시스템 속의 유산으로 정착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지금까지 포르투갈이 유럽 최고 유망주 생산국이 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르투갈은 인구 1000만 명도 되지 않는 작은 나라이지만 유럽의 거의 모든 빅클럽들이 해마다 이 나라를 주목하고 이 나라를 방문하며 이 나라에서 다음 세대의 재능을 찾아갑니다. 포르투갈은 현재 유럽 축구가 주목하는 유망주 생산국이자 유럽 축구 산업의 공급자로 기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포르투갈 유망주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